한국어 교육과 화용론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어 선생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어학이라는 학문은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보통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한국어 발음, 한국어 소리, 한국어 단어, 한국어 문법, 그리고 한국어 의미,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문을 한국어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이 내용을 전공한 한국어 선생님은 조금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어 교육에 이 한국어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자, 어제 학교에서 안 공부했어요. 어제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때 기억, 이 내용은 좀 어색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 알지 않다라고 배우지 않고요. 모르다라고 어학당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틀렸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만 알지 않는다. 직원들과 공유한다. 우리 서로 알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 교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과서를 잘 찾아보시면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을 연습한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연습한다. 이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고요. 한국인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지 않는다, 알지 않아요? 이 표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틀렸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이거는 생각, 관점의 차이인데,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을 한 한국어 교육만을 전공한 선생님이라면 이게 틀렸다라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 발음, 한국어 소리, 한국어 단어, 한국어 문법, 한국어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하는 한국어학에서는 맞았다, 틀렸다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음운론 음성학이라는 학문은 소리, 발음을 연구하고요. 통사론, 형태론이라는 학문은 단어나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 의미론, 화용론이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보통 한국어 교육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형태론, 통사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형태론은 쉽게 설명할게요. 단어나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연구하는데요. 밥, 쌀밥, 비빔밥, 잡곡밥, 보리밥, 찰진밥, 모양이 다르죠?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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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인데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비다 동사가 명사로 변하고 밥과 결합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형태론, 통사론은 그냥 문장을 공부한다.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공부한다. 어제 영수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때 영수는 주어고요. 친구를 목적어예요. 만나서 아서 어서 여서 연결해주고 있는 문장이지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의 순서를 공부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걸 연구해요. 이게 형태론 통사론이고요. 여기에서만 본다면 알지 않아요.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의미론, 화형론인데요. 의미론이라는 건 단어가 가진 의미. 예를 들어서요, 말. 첫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타는 동물의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만 봤을 때 제가 말이라고 하면 1번인지 2번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장에서 가진 의미도 연구합니다. 말이 많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번이겠지만 집에 동물, 말을 많이 기르고 있다면 2번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가 중요한데요. 영수는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져. 이렇게 말하면 1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형론은 의미론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파악해요. 아주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너 어제 뭐 했어? 아르바이트 했어? 잤어? 뭐 했는데? 넌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 말이 너무 많다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장만 보고는 1번인지 2번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상황. 영수와 미선이는 친구고요. 영수는 부자예요. 그리고 말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말을 키우고 있고 미선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넌 말이 너무 많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가진 의미, 문장의 의미를 절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용론,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상황의 의미를 인정해주는 화용론의 관점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해요. 이 문장만 봅시다. 참 좋겠다. 통사론, 형태론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선생님들은 1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표현의 의미, 요 정도 의미만 생각하신다면. 하지만 화용론이라는 의미까지 다양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2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진짜? 정말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나 드디어 말하기 시험에서 60점을 받았어. 자, 문장만 봤을 때 정말? 참 좋겠다. 이렇다면 1번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2번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미를 생각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미가 화용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상황의 의미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나를 내가 표현하는 다양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상황의 의미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의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초급 학생들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요. 초급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가르치셔도 됩니다. 그럼 통사론, 형태론, 의미론 정도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인정하지 말고요. 정해진, 제한된 상황의 의미만 인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고급 학생들은 달라요.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이 관점이 바로 화용론의 관점이고요.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초급 학생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의미, 정해진 의미만 공부를 하시고 고급이 되는 과정에서는 정해진 의미가 아닌 자유로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화용론을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